대북 제재에 맞선 북한의 버티기 작전,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뜻대로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생생토크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꼼수를 쓰고 있는 대체 수입원에 대해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정민 기자, 한덕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덕인 기자. 북한이 자력갱생 선언하면서 소위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뭐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전망을 하던가요? 네, 우선 최근 미국에서 보도된 이제 흥미로운 뉴스 중 하나로 이제 CNN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제 회담을 가지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또 이제 이 보도에서는 이제 미 행정부의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대북 제재 완화 역시 이제 없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층 기획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취재를 했는데 한덕인 기자도 미국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했죠? 네,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대체로 미국이 원한다면 이제 북한을 이제 옥죄 방법은 충분히 많다고 이제 입을 모았는데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제 공개 행사에 나와서 이제 미국은 여전히 이제 북한과 이제 협상에 이제 희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것처럼 이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제 북한이 더욱 더 등을 돌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는 이제 조금 이제 압박을 자제하는 그런 측면을 유지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한덕인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기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국면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지금 북한이 어떤 꼼수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대북 제재를 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남아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의 어떤 그 대화 국면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양면성을 또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대화의 어떤 그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약간 이제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을 그럼 더 옥죄일 수도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예. 자, 지금보다 더 옥죄일 수 있는 방안 전문가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제 중국이 이제 제재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이제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중국 자체를 이제 제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제 북한의 불법 자금 이제 운송이나 이제 불법 환송에 이제 연루된 기업들이나 이제 거기에 연루된 이제 고위 간부들의 신상을 이제 좀 명확히 파악해서 이제 그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불법 활동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제3자 제재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신상털기. 신상털기라고 할 수 있죠. 지난주에 북한의 여러 가지 꼼수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뭐 중국을 통하는 방법, 네. 관광을 통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버 해킹. 뭐 이렇게 해서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외화를 그대로 좀 벌어들인다. 우리는 좀 빨아당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대체 수입원을 통해서 외화를 좀 더 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뭐 석탄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수산물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외화에 비교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광물이나 수산물 수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고 해외 노동력
또 지금 파견이 거의 제한돼 있고, 네. 그러니까 주요 외화의 원천이 모두가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이 수출 관련 무역회사가 거의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 부유층들이 많이 몰락을 했고,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이 권력층들의 수입도 끊겼죠. 또 수출 산업 기지, 뭐 수산 기지라든가 또 광산 인근의 그 북한 노동자의 수입도 급감을 하면서 뭐 자금이나 물건 모든 게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그렇고 또 북한 내부와 자주 연락한다는 탈북자의 소리를 들어봐도 요즘 북한 내에서는 정말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무역 회사들도 문을 많이 닫았다.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북한의 특권층 네, 또 힘들고, 그렇죠.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그렇죠. 힘들고, 그래서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힘든 상황인데, 예. 그러면 불만의 목소리도 크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북한이 뭐 국가 밀수라든가 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수입원으로 이 부족한 외화를 메꿔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국가 밀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이 사실은 일반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특권층이라든가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쌀값이 많이 안정이 되면 일반 주민의 생활이 좋아지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뭔가 이제 그 물자라든가 뭐 이런 유통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이 지원이 와도 내수 경기가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꽉 막힌 상태에서 지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 경기는 나빠진다. 한 예로 과거에는 쌀 10kg만 팔아도 옷 한 벌을 살 수 있었다면 네. 지금은 30kg를 팔아야 옷 한 벌 살 수 있을 만큼 지금 장사나 내수 경기가 잘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기가 나쁜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특권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누렸던 어떤 여러 가지 뭐 고급 물품이라든가 이제 고급 상품이라든가 뭐 그런 부유한 삶을 요즘엔 많이 누릴 수 없다 보니까 이 특권층은 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권층마저도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네.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김 위원장이 지금 현재 자력갱생 이 태도를 좀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특권층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기대했던 것은 대북 제재 완화였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나온 거는 자력갱생,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좀 해보자. 그러니까 한 전문가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자력갱생 결국은 북한 주민에게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빨리 일하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내부 불만이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좀 불만, 어떤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어떤 미북 회담이라든가 비핵화 협상에서 이제는 뭔가 좀 계산법을 좀 바꿔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계산법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는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김정은 정권이, 과거 북한 정권이 과연 뭐 북한 주민의 실망이나 불만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왔느냐, 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2번 했습니다. 지난 마지막 정상회담 어느새 2월 말인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1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김 위원장은 미국의 계산법을 바꾸라라고만 압박해 왔는데요. 오늘 취재 기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김 위원장의 마음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노정민 기자, 한덕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